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해변에는 많은 청년들이 북적이며 위기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 시점, 과연 미국은 상황이 어떤지 교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곳이 플로리다 어딘가요? 유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여기는 템파라고 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그곳에서도 개강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개강을 했는데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미국 대학교는 봄학기가 1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쭉 다니고 있다가 3월쯤에 이제 일주일 정도의 봄방학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일주일 봄방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봄방학 이후에도 학교에 돌아오지 마라. 계속 이제 온라인 코스로 변경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 같다. 학교에 지금 오기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더 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아마 이번 학기 한 4월, 5월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네. 사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심각하게 코로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완전 다르죠. 이게 네.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진짜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네. 이제 한인들이나 이제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2주 전에 이탈리아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게 서방 국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고, 그때 이제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좀 난리가 났죠. 지금은 네. 거의 전시 상황처럼 온 TV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배되고 있고, 이제 오늘자로 미국 코로나 환자가 이제 뭐 몇천 명씩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가진 나라가 됐고, 지금 문제는 국가의 크기나 시스템으로 보나 한국처럼 쉽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8개 주에서 무려 1억 1천만 명이 자택 대피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플로리다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노인 인구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기는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뉴욕이나 이 캘리포니아 쪽은 밀집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뉴욕은 대도시에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험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외출 제한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강제성이나 심각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은 나가기 위해서 뭐 사인도 해야 되고 EU도 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가지 마라 이 정도지 아직까지 강제성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학교에서 저도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플로리다도 좀 있다 보면은 강제성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뉴욕주 지금 같은 뉴욕이나 경우는 워싱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래도 자택 네네. 대피령이 있지만 좀 다닐 수는 있다 그런 건가요? 아예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물론 나갈 수는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뉴욕이나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는 보면은 사재기 문제가 엄청 심하고, 이제 분위기가 아주 이제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외식 업체가 문을 다 닫았고, 집 밖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뉴욕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뉴욕에 사는 아시안계 친구들은 모두 고국에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널뛰기를 했는데, 이제 모두가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네. 학교 측에서도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최대한 빨리 돌아가라.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건 우리가 배려를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고국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재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화면으로도 지금 네. 사재기 하는 걸 뭐 휴지 같은 걸 대단히 사들이는 거 장면을 봤어요. 그 플로리다주는 그런 네. 사재기가 아직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제 뭐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유동 인구가 이제 뉴욕하고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휴지를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휴지는 다 떨어진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거의 사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스크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사기 어려웠어요. 한 달 제가 전부터요? 온라인으로도 네. 살려고 해봤고 네네. 마스크는 한국에서 난리였을 때부터 이미 미국에도 마스크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손 세정제 같은 것도 이제 못 팔는 거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못 팔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지에서 마스크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들께 마스크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혹시 안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반송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제자로 이제 유학생 부모님께서는 유학생에게 마스크를 몇 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시 저한테 보내주려고 준비 중이세요. 네, 여기서도 사실 마스크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현지가 워낙 힘드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보내는 것을 우체국에서 네. 보내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교민들과 연락하시거나 이 한인회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뭐 보고품을 받거나 그쪽에 조금 지원 얘기를 들으신 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교민회에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뭐 한국 대사관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은 없어요. 네. 아마도 이 데이터 같은 거 구축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철저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이제 마스크 몇 장이라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이랑 달리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고 교통망 같은 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저희를 쉽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아시아계 학생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혐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사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동양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지금 밀집 지역이고 거기다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 동양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국계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주변으로 아주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계 이제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집에서 머물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게 되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몇몇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는데 자기가 네. 있으니까 이제 동양인인 거를 보고 갑자기 줄을 바꿔서 뒤로 가거나 네. 막 입을 막고 지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아시아계 학생들이 고국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조르네 씨도 혹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은 집을 이렇게 렌트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8개월 정도, 6개월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집 자체가 거의 10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엄청 비싼데 지금 이거를 다 두고 떠나게 되면 비행기도 지금 한 4배, 5배가 뛰었고 거기다가 집세도 다 내야 되고 학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온라인 코스로 해주고 이제 모두 배려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너 이제 재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돈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겠군요. 네, 지금 그 네, 2주 넘게 쉽지 않은 자택에 거죠. 계시는데 혹시 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있나요? 정부 측에서 지금 사실은
너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한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여기서도 언론이나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한국에서는 사재기도 없고 지금 뭐 자가격리자들한테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국민성이 너무 훌륭하게 빛을 발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정말 교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마스크 같은 게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유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조 르네 씨와 함께 미국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